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의 우승을 기다리는 남자 키다리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떻게 키움 히어로즈의 팬이 되었는지를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히어로즈를 응원하게 된 어떤 순간과 사연이 있었겠죠? 그 많은 팀 중에 10개 팀 중에 왜 하필 키움이었을까? 내가 왜 너를 좋아했어? 뭐 이런 후회를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뭐 야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스포츠에서 어떤 한 팀을 응원한다는 거는 사실 인생에서 되게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만 해도 지금 이제 키다리맨으로 야구 유튜브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야구 말고도 뭐 축구, 그다음에 농구 이런 거는 정말 빠지지 않고 좀 챙겨보기도 하고, 실제로 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축구에서는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농구에서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다 사연이 있어요. 아무튼 그 사연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게 내가 스포츠 구단 어떤 한 팀을 응원한다는 건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스포츠를 응원하면서 거기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그 돈과 또 많은 이제 그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를 이제 쏟는 것만 봐도 스포츠 팀을 응원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미인지 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키다리면은 어떻게 키움 히어로즈 팬이 되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 응원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그냥 쫙 펼쳐놓으면 아주 긴 얘기가 되겠지만, 그냥 제가 처음 히어로즈를 응원했던 그 순간, 그때의 상황, 그때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이제 후드티가 바로 히어로즈의 후드티죠. 이거를 구매한 지도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히어로즈를 응원한 지는 이제 올해로서 한 1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되돌려보면 이제 2012년이 되겠죠. 사실은 뭐 그 전에도, 2012년 이전에도 뭐 워낙 스포츠를 좋아했기 때문에 스포츠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뭐 직접 경기를 챙겨보진 않더라도 늘 소식은 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팀들이 있고 뭐 어떤 선수가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뭐 그 와중에 그냥 세 보이는 팀, 그냥 삼성 이런 팀이나, 그다음에 제 기준에 유니폼이 좀 이쁘다고 생각했던 팀, 쌍방울 레이더스나 태평양 돌핀스나 뭐 현대 유니콘스, 이런 팀들이 유니폼이 저한테는 되게 예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그런 팀들을 좀 심리적으로 응원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슈퍼에 가면은 어떤 과자를 팔았어요. 근데 그 과자를 열면 선수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박스 과자에 이게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또 선수들 이름을 많이 외우고 그랬거든요. 요즘 이제 뭐 KBO에서 나오는 포토카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이게 저만의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왜곡된 건지. 뭐 아무튼 2012년 이전에는 그렇게 그냥 뭐 특별히 응원하는 팀 없이 스포츠를 보다가 이제 2012년이 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어떤 자료를 보거나 하지 않고 순전히 지금 제 기억에 의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말과 사실이 다른 것들은 제가 자막으로 좀 정정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2년에 여름이었습니다. 런던 올림픽을 하고 있었어요. 2012년 런던 올림픽.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독 그 2012년 그 올림픽에서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이제 억울한 판정 시비가 많았어요. 뭐 펜싱에서도 있었고 유도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그 순간은 이제 유도였어요. 그때 조준호 선수가,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조준호 선수가 이제 준결승에서 이제 경기를 했는데 이겼어요. 근데 갑자기 판정이 뒤집히더니 일본 선수였나? 일본 선수가 갑자기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승 진출을 못했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됐습니다. 3, 4위전을 치르고 이제 동메달을 따긴 땄는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정말 한국 선수들한테 왜 이러나 라는 그런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니까 아씨 안 봐 하면서 이제 막 다른 채널을 돌리다가, 한 채널에서 그게 뭐 실시간 이제 본방이었는지 재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히어로즈의 야구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키움이 아니고 넥센 히어로즈였는데, 가만히 이제 보다 보니까 히어로즈라는 팀이 되게 낯선데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고, 두 번째는 그 경기를 하는 구장이
되게 낯익은 거예요. 뭐지? 내가 오며 가면서 그냥 많이 봤던 그런 야구장 같은데? 이제 해설자가 얘기하는데 거기가 목동 야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어로즈가 사용하는 이제 야구장이 그 목동 야구장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살던 이제 동네가 양천구 신월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같은 양천구인 거예요. 신월동과 목동은 사실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이것 봐라. 보통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고팀을 응원하기 마련이잖아요. 뭐 동네 팀을, 서울이면 서울팀, 뭐 광주면 광주팀 이렇게. 근데 이것은 서울팀이거니와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지근거리에 있는 목동을 홈구장으로 쓰는 팀이라면 한번 이거 응원해 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팀은 과연 어떤 팀인가?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좀 이제 우여곡절과 사연이 있던 팀이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팀의 운영 자체가 이제 그 당시는 넥센이라는 이제 타이어 회사죠. 넥센이라는 이제 타이어 회사의 이름을 빌려서 네이밍 스폰을 받는 팀이고, 다른 모 구단이 없이 그 히어로즈라는 그 야구단을 한 개인이 좀 운영하는 그런 구조의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다른 구단들과는 여러모로 이제 그 구단의 그 사이즈나 구단의 그 운영 규모가 큰 차이가 났던 팀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현대 유니콘스라는 팀이 이제 해체를 하고 이제 그 팀의 이제 프런트와 뭐 선수들, 코칭 스텝을 그대로 승계해서 이제 재창단한 이제 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뭐 우리 히어로즈였다가 뭐 그냥 히어로즈였다가 넥센 히어로즈가 된 거죠. 아무튼 그런 일련의 좀 사연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팀이 참 그 뭐랄까 좀 짠한 마음?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지 구단이다. 어떤 조롱도 듣고 좀 일부 뭐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좀 이다나 어떻게 해서 히어로즈가 야구판에서 살아남고 있는지 되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 히어로즈라는 팀의 속성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고 좀 뭐랄까 공감이 되기도 하고 이제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홍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밴드 활동도 하고 이른바 인디 뮤지션으로 한창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잘 되지는 않고 뭔가 이렇게 생각대로 잘 풀리지는 않는 좀 그런 일련의 시간들 속에서 이제 히어로즈라는 이 팀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운명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랑 참 닮은 구석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팀의 이제 이름은 히어로즈.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뭔가 현실은 조금 타 구단에 비해서 많이 좀 어렵고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시키고 은근 따시키고, 사실상 이 팀을 응원하는 팬들도 그다지 많지 않고, 또 그 서울의 양대산맥, 뭐 LG, 두산 이 두 거대 구단 속에서 뭔가 이렇게 꿋꿋하게 좀 살아남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이 팀을 좀 응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공감을 하고 이 팀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야 진심으로 응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 당시에 히어로즈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2012년 여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히어로즈라는 좀 팀을 좀 응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2013년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가 더 깊이 이제 히어로즈라는 팀에 빠져들고, 아무튼 이 히어로즈라는 그 팀은 이제 캐릭터와 어떠한 그 방향성이 뭐랄까요? 그냥 주류를 거스르는, 흐름을 거스르는 어떠한 대세를 거스르면서 줏대 있게 뭔가 꿋꿋이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는 팀이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이 꼭 잘 되는 걸 제가 보고 싶었고, 이 팀을 응원하는 나도 좀 이제 내가 하는 일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깊이 이 팀을 좀 처음에 응원하게 됐던 것 같아요. 2012년에는 이제 히어로즈라는 팀이 성적이 뭐 안 좋았어요. 하위권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김시진 감독님이 이제 경질이 되시고, 다음 해 2013년에 이제 지금의 LG 트윈스 감독님이신 염경엽 감독님,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염경엽 감독님이 이제 새로운 감독님으로 이제 히어로즈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미 잘했던 선수들, 그리고 아직은 이 가능성이 좀 잠재되어 있던 선수들이 2013년에 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2013년부터는 바로 이 팀이 완전 변신을 해서 강한 팀이 되어가는 걸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 시즌에 이제 제 기억엔 아마 3인가를 합니다. 히어로즈가 대단한 성적을 내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이 두산과 만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그 당시 넥센이 2경기를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2경기를 내줘요. 그래서 2대2 상황에서 마지막 5번째 경기를 하는데 9회 말인가요? 아무튼 3점 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정말 히어로즈 팬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우리 박병호 선수가 거기서 이 두산의 니퍼트 선수를 상대로 동점 3런을 날립니다. 그 짜릿함. 그게 제가 아마 히어로즈를 응원하면서 느낀 처음 그 짜릿함, 그 도파민이 막 빵빵 터지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결국 경기는 그러고 졌어요. 연장 가서 3대2로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2013년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제가 더 깊이 이제 히어로즈라는 팀에 빠져들고, 이제 이후의 이야기들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이제 우리 히어로즈의 역사, 저의 추억들은 차차 이 채널을 통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키다리맨이 어떻게 키움 팬이 되었는가 라는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분들 중에 이제 저보다 더 먼저 히어로즈를 응원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히어로즈를 이제 막 입덕을 하게 된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히어로즈를 응원하게 된, 히어로즈라는 팀에 빠지게 된 그 이야기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좀 나눠주시면 그 사연을 가지고 더 많은 풍성한 또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점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즌이 이제 다가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그 전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수 있는 이제 히어로즈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다양하게 좀 나눠볼 테니까 많이 또 소문 내주시고 주변에 히어로즈 팬분들 계시면 이 채널 많이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키다리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이요.